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8월 15일이고요. 아침에 LG에너지솔루션 정리하고 시간이 남아서 오늘은 MC넥스도 정리를 했습니다. MC넥스는 6개월 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요. 6개월 만에 한번 회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6개월 전에 이 회사를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그 전장 부분이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또 전체 매출에서도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일단 MC넥스는 휴대폰,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전체 매출 중에서 카메라 모듈 쪽이 특히 모바일 쪽이 73%고요. 자동차 쪽이 약 25%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카메라 모듈 성장이 눈에 띕니다. 왜냐면 지금 상반기에 1135억인데요. 작년 상반기 체크했을 때 793억이었으니까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이 약 43% 절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 매출 비중도 25.62%인데 재작년에는 약 15%대 크게 안 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25%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절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또 1분기하고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1분기에 497억이었는데 2분기에 요거 합친 금액이 1135억에서 497억이 약 6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분기 단위로도 약 28%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이 회사 반기 보고서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21년, 22년인데 이게 21년인데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수정을 하겠죠. 주요 매출처입니다. MC넥스의 주요 매출은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입니다. 삼성전자 쪽이 61.95%, 현대모비스가 15.6%입니다. 요것도 제가 작년에 3분기 보고서 정리할 때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70%였는데 크게 떨어졌고요. 현대모비스는 11%에서 1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매출 실적입니다. 마찬가지 같은 얘기고요. 휴대폰용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동차용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은 휴대폰용이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90%가 수출한 쪽이고요. 왜냐면 베트남에 회사가 있죠, 공장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 쪽은 지금 숫자만 봐서는 국내 자동차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시황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면 일단 듀얼, 트리플, 쿼드, 펜타 카메라 등 카메라 개수가 증가하고 고화소 모델이 탑재된 카메라 모듈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자동 오토포커스겠죠. 그 다음에 OIS, 손 흔들림 방지, 이걸로 인해서 화질 개선을 위한 부품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접사, 광원, 망원 등 후면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상 증강현실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확히 모르지만 미래 카메라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장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쪽도 새로운 공부가 되는데 2004년도에 도요다가 주차 보조 카메라를 채택한 이후에 후방 카메라 선택이 급증했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종합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전장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ADAS 시스템도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점차 무인 자동 운행 시스템으로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성장은 어느 정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볼까요? 이 당사는 MC넥스 당사는 2010년도 1450억에서 2000억, 1700억 이렇게 눈에 띄게 움직이다가 2019년에 갑자기 1조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왔고요. 여기죠? 다음에 2020년에 1조 3천억 피크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이 매출 피크가 나왔고요. 대신에 그 이후에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장량은 최근에 매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이 전체 이 숫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62억에서 260억까지 2015년까지 보이다가 2016년에는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7년, 19년에 또 빠르게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131억 이익 피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때 주가가 약 4만원 찍었고요. 반면에 주가가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22년, 20년, 22년 계속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가 올해는 모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숫자를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는 올해 89%, 내년에 90%, 올해 내년 2년 연속 한 9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죠. 다음 반기 재무상태표입니다. 8월 11일날 반기보고서 나왔고요. 현금 350억을 포함해서 유동자산 2200억, 비유동자산 2847억, 부채는 1928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약 61%고요. 자기자본 3135억으로 PBR은 1.62배입니다. 일반 기업보다는 PBR은 높은 편이지만 IT 기업 중에 성장성이 있는 회사로는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일정 부분 시장에 주가의 일정 부분 미래 성장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알 수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부채가 크게 감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실적 많이 부진했죠. 1922억에 영업이익은 23억, 22억 8천 적자였고요. 단기순이익은 37억 9천으로 매출은 약 30% 감소했고 이익은 적자 전환됐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도 이익이 약 40% 감소를 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익 감소 전체적인 대부분의 유형이 삼성전자 모바일용,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전장 부분,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쪽이 자리를 잡기 전에 지금 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중간에 매출과 이익이 공백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PER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230억이었고요. PER 그러면 22배, 올해 300억 나와주면 16배, 내년에는 400억까지 나와주면 12배까지 PER이 검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은 약 16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지금 최근 3년 연속 500원씩 했고요. 시가배당 수익률은 그럼 1.77%입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8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28,200원이고요. 시가총액 5천억입니다. 외국이 10조 5천억.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은 8.91%. 일봉입니다. 주가 보면 2022년 12월 10월에 25,900원 바닥 찍었습니다. 근데 회복 속도 굉장히 늦죠. 다른 주식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많이 느리고요. 왜냐면 매출과 이익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01선 맞고 뚫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며칠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까지는 좀 갈 길이 있는 것 같고요.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이게 2019년에 아까 이익이 1000억대 나왔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주가가 약 4만원까지 찍었는데 그 이후에 부진했지만 코로나 바닥 찍고 코로나 버블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66,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이때보다 이익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중에도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때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 쪽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당사도 관련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주가가 크게 내렸고요. 최근에는 3만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입니다. 최근 1년간 수급만 보면 기관이 쭉 사다가 최근에 팔고 있고요. 이때 전체적인 차트는 기관과 비슷합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다가 전체적으로는 순매수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알 수 있고요. 최근 1년간 MC넥스 외국인은 약 170만 주, 죄송합니다. 17만 2천 주 순매수고요. 약 1%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은 30만 주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 7월 11일자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바일 수요가 부진하고
실적은 기대치보다 못할 것이다. 맞는 결과도 맞게 나왔죠. A 시리즈 중저가 모델 판매가 프리미엄 대비 부진하다. 뭐 정확히 이걸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충 느낌으로는 삼성전자 S 시리즈하고 A 시리즈가 있는데 A 시리즈 쪽, 그러니까 중저가품 쪽으로 MC넥스가 납품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S 쪽은 아무래도 삼성 전기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부적인 경쟁자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반기 쪽은 일단 모바일 쪽은 아주 더 나빠질 것도 별로 없다라는 분위기인 거 있는 것 같고, 전장 부분은 수주잔고가 2조 원이다. 사업 보고서상에서는 수주잔고에 대해서는 숫자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약 수주 2조 원 규모 있다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모바일 부문, 아니 전장 부문 매출은 약 2,500억, 그다음에 24년은 3,500억으로 전장 부분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8월 4일자 보고서고요. 마찬가지로 2분기 부진했지만 3, 4분기는 빠르게 회복될 것 같다. 3분기 영업이익 2분기 적자였지만 3분기 역 80억 나온다.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도입되면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7월 5일자입니다. 이것도 2분기 실적 발표 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실적도나 대신 전장 부분 좋다. 그죠? 여기 그냥 모바일량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의견 매수와 과거 평균 멀티플을 제시하는 이유는 전장 때문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저희가 25%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당사는,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은 27%까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매출 비중이 늘어나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쪽에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장부의 매출 비중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 숫자 자체도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앞에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골프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 출시했다. 이런 기술도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자동차로 진격한다. MC넥스 전장 사업 커지고 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15%에서 현재 25%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뉴스에서 언급한 것 중에 좀 배울 만한 게 글로벌 전장 부품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보다 커지고 있다. 올해 역전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투데이 신문입니다. 이거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좀 부도덕한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련 대표이사도 관련 있다라는 루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도덕적 이슈는 주가에는 부정적이게 되겠죠.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뉴스에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경제 7월 16일자입니다. 민동욱 대표 연말까지 현재 200만 화소에서 600만 화소로 3배 자동차 카메라 모듈을 출시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분입니다. 민동욱 대표가 25.20이고요. 수성의 포함해서 28.16%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MC넥스는 삼성전자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작년에 11%에서 15%로 증가했고요. 또 전체 매출 대비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매출 비중이 작년 재작년에 15%에서 23년 반기 보고서 25%까지 나왔습니다. 23년 상반기 전장용 매출액이 1135억으로 전년 등 동기 대비 43% 절대 수치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전장 부분이 아직 자리 잡기 전에 삼성전자 쪽 모바일 카메라 모듈 쪽이 매출 부진이 나오면서 매출과 이익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3만 원 아래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 기아차 중심의 국내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삼성전기, LG노텍 등 강한 경쟁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